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욱이고요. 오늘 With Precision DNN Inference for Efficient Computer Vision이라는 주제로 제 연구와 요즘 연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 전체 아웃라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많은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 뭐 그래픽스의 어떤 다양한 응용들이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컴퓨테이션에 대한 챌린지가 좀 많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는 그런 어떤 컴퓨테이셔널 챌린지를 좀 완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딥뉴럴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 좀 제안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사실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시작한 이 연구가 오브젝트 디텍션, 슈퍼 레졸루션,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까지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화두처럼 던져보고자 이 with precision 이 인퍼런스 테크닉을 셀프 드라이빙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했을 때 챌린지가 뭘까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디스커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다양한 이 응용들이 인공지능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뭐 퍼셉션부터 시작을 해서 패스 플래닝, 비헤이비어 아비트레이션, 모션 컨트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융합돼서 이 차량을 이제 이렇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율로 주행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네, 그런 기술의 기반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딥러닝이 있고요. 딥러닝이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어, 이제 머신러닝으로 연구되던 다양한 테크닉들의 성능을 급속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큐러시, 즉 그러니까 에러율이 확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뭐 그 인간이 어떤 태스크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미지넷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한다고 했을 때보다도 더 정확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 오늘 그 예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모델을 한번 훈련을 하려고 하면 며칠씩 걸리고 GPU 장비, 좋은 장비 쓰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연구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잘 보여주는 도표로 알렉스넷부터 뭐 알렉스넷 같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부터 알파고 같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까지 이 훈련에 걸리는 시간을 좀 체크를 했을 때 지수증으로 이 어떤 그 GPU 필요 연산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알파고가 끝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때는.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이퍼스케일 AI, GPT-3, BERT 이런 모델들을 보면 모델 사이즈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그러니까 수백 빌리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조그만한 모델로 뭔가 이제 그 작은 문제를 풀던 스케일이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연산량도 엄청나게 많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억세스를 하는 메모리도 굉장히 고성능의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런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이 공정의 고도화를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2년에 2배씩 혹은 3년에 2배씩 이 CPU의 성능이 올라가니까 아무리 이렇게 이 엄청난 양의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시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사이즈가 점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해서 더 빠르게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업체들과 얘기를 해보면 뭐 7나노미터 아니면 5나노미터 공정에서 칩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데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 트랜지스터 스케일링이 가능하냐 했을 때 좀 이제 많은 챌린지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데이비드 페럴슨 같은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의 이 리더들은 이제 현재의 시대를, 그러니까 퍼포먼스 스케일링이 끝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대에서 이 컴퓨팅 프로블럼을 이제 봤을 때 그런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특별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화두를 던지셨고요.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테슬라의 Full Self Driving 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서비스처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서비스를 이제 완성하는 한 축이 그 어떤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 측면의 어떤 연구라면, 다른 한 축은 그런 알고리즘을 굉장히 릴라이어블하게 동작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FSD는 이제 오토파일럿 3.0 버전에 대한 그런 어떤 보드인데요. 이 앞으로 더 이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보드만 봐도 이 테슬라 칩이 이제 이 두 개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안전성을 위해서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하나의 칩 안에는 이 그러니까 12 CPU 코어와 GPU 하나가 들어가는데 600 기가플롭스의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연산은 우리가 흔히 하는 연산, 뭐 우리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을 동작을 시킬 때 사용하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기존의 어떤 이런 칩과의 큰 차이는 NPU입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투입을 한 건데요. 보시면 이 안에는 맥 연산기라고 해서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시라고 하는 곱셈 덧셈을 연속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이 연산기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 온칩 메모리가 또 큰 규모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32메가바이트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다양한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온칩 메모리에 올라오게 되면, 이 온칩 메모리로부터 빠르게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이 대거의 그러니까 대거 이 구비되어 있는 이 연산기를 바탕으로 빠른 딥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뉴럴 네트워크의 연산의 대부분, 거의 90% 이상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연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연산을 기본으로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런 연산에서 기본이 되는 어떤 계산이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션이라서요. 보시면 96 곱하기 96개의 어레이 형태의 맥 유닛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기의 퍼포먼스를 얘기를 하자면 1초에 3.6 테라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int8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기는 기존에 우리 어떤 CPU나 GPU에서 사용했던 그 싱글 프리시즌 플로팅 포인트 32비트 연산을 한 게 아니라 8비트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2비트에서 8비트로 이 프리시즌을 줄인 거죠. 그래서 with precision deep neural network inference에 최적화가 된 이런 NPU를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with precision 오퍼레이션이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세이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 수를 줄이게 되면 덧셈 같은 경우는 비트 수에 리니어하게, 곱셈 같은 경우는 비트 수의 제곱에 비례하게 이 어떤 에너지 소모량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2비트 멀티플라이어에서 16비트 멀티플라이어로 비트 프리시즌을 2배 반으로 줄이면 대략 3배에서 3배 이상의 어떤 에너지 세이빙이 있는 거고요. 에어리어도 그런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비트를 줄임으로써 성능이 리니어 혹은 슈퍼 리니어하게 늘어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다른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드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게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어떤 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절하는 어떤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 2015년 이후로 뭐 IBM을 비롯해서 엔비디아, 뭐 인텔, 기타 굉장히 많은 회사와 학교에서 연구가 됐고요. 제품화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텐슬코어 잘 아실 텐데 이 엔비디아에서 이 자기 GPU에 넣어놓은 어떤 딥러닝 연산을 위해 최적화된 어떤 코어가 있는데요. 이 텐슬코어는 빛 프리시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연산량이,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epi16, 16비트로 연산을 할 때는 뭐 8배의 스루풋이 됐다고 하면 int 8으로 비트 수를 낮추면 거기에서 또 2배, 그리고 4비트로 연산하면 int 8보다도 2배의 어떤 연산 속도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처럼 지수승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컴퓨팅 파워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든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위드 프리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프리시전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연산기에서 이 하드웨어에서 비트가 작은 그런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드웨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알고리즘에서 그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비트 수가 줄어야 됩니다. 네. 근데 비트 수를 적게 쓴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데이터를 사실 부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위드 프리시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고칠까라는 어떤 고민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그런 고민에 대한 답으로 딥뉴럴 네트워크의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퀀타이제이션 오어 트레이닝. 그래서 각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퀀타이제이션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어떤 실수로 표현되는 어떤 도메인이 있을 때 그 도메인을 finite number of states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운딩을 생각하시면 돼요. 라운딩을 보면 우리가 뭐 0.5, 마이너스 0.5부터 0.5 사이는 0으로, 0.5부터 1.5 사이는 1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축은 연속적인 실수인데 비해 Y축에 표현되는 값은 이 점들입니다. 즉, 이 점의, 그러니까 이 한정된 개수의 점으로 굉장히 넓은 영역의 수를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한정된 개수의 점은 이 적은 비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with precision로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퀀타이제이션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바뀝니다.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과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 있는데요.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은 일단 우리가 훈련을 시킨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전문가가 훈련을 했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어떤 이 어떤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액큐러시를 자랑을 하죠. 그럼 이 모델에 대해서 직접 비트 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은 플로잉 포인트 32비트로 보통 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8비트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epi32로 표현되는 굉장히 촘촘하게 표현되고 있는 값들이 8비트, 그러니까 256개의 서로 다른 스테이트로 표현이 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 칼리브레이션은 보통 데이터셋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샘플 데이터 레이블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바꾼 모델을 퀀타이즈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퀀타이즈 어웨어 트레이닝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요. 똑같이 퀀타이즈 모델을 얻으려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이 퀀타이제이션 과정에서 뭔가 생길 수 있는 에러가 애큐러시를 떨어뜨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은 비프리시전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보다 더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줄이고 싶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int4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퀀타이제이션을 반영을 해서 트레이닝을 한 번 더 합니다. 이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러니까 훈련된 모델에 대해서 이 값을 조금씩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때 차이는 데이터가 마치 이미 퀀타이제이션이 된 것처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풀 프리션으로 훈련되어 있던 이런 어떤 이 모델이 갑자기 4비트로 바꿔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 에러가 많이 날 거잖아요. 그 에러를 로스를 통해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사용해서 로스를 통해서 모델의 파라미터 값을 바꿔줌으로써 네,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얻은 모델은 보통 더 낮은 비트에서도 더 높은 애큐러시를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자세한 얘기를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개괄적으로 하이 레벨에서 말씀드리자면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 요소는 스케일 값입니다.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잘라서 내가 256개의 값으로 표현하겠냐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 스케일 값을 정할 때 가장 쉬운 거는 맥스 값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다이내믹 레인지가 커버가 되게끔 정해서 256개의 스테이트로 매핑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매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어떤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벨 쉐입을 띈다고 하면 이런 맥스 값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횟수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값들을 다 커버하려면 너무 레인지가 넓어지고 더 이제 좀 성글게 이렇게 커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세츄레이트 시키는 거예요. 즉 t-t를 기준으로 자르는 겁니다. 자르면 요 데이터들은 좀 큰 값인데 또 불구하고 매그니튜드가 크지만 개수가 작으니까 무시를 하고 그냥 요 안에 있는 값들을 좀 더 정확하게 256개 스테이트로 표현하는 거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발생하는데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스케일을 정하냐? 맥스 값도 싫고 중간에 어떤 값을 잘라야 된다고 했을 때 기준이 뭐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인포메이션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 스케일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일 값을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맥스 값부터 조금 줄여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퀀타이즈를 한 디스트리뷰션과 안 한 디스트리뷰션 간의 또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를 측정을 해서 KR 다이버전스로 그럼 그 값이 그러니까 그 다이버전스가 제일 작은 스케일 값을 딱 최적의 스케일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칼리브레이션이 이미 엔비디아 툴셋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int A 정도로 이제 훈련을 포스트레인 퀀타이제를 하게 되면 거의 애큐러시 디그레이션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뭐 빨간색으로 약간 애큐러시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약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거의 풀 프리시전 애큐러시가 복구가 됩니다. 하지만 더 그 이상의 어떤 퀀타이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더 빨리 이 인퍼런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8비트보다 더 낮은 비트를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신 연구, 뭐 ICM의 2021년에 나온 연구를 봐도 4비트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4비트로 이런 레스넷 18, 레스넷 34, 레스넷 50 모델을 퀀타이즈를 했을 때 이제 약간의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써가지고 막 이제 인티저 프로그래밍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이 최적의 어떤 스케일 값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떨 때는 괜찮지만요. 어떨 때는 애큐러시 디그레이션이 없지만 어떨 때는 뭐 1%, 2% 이상의 어떤 애큐러시 디그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떡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은 2014년 그 서울대학교 성원용 교수님 연구실 그리고 2015년 조슈아 벤지오 연구실에서 이제 각자 독립적으로 좀 발표가 됐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이 모델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시키려고 할 때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의 메모리가 작으니까 딥뉴럴 네트워크 인퍼런스 모델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줄이고자, 웨이트를 확 줄이고자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 연구는 1비트 혹은 2비트만 사용해서 이제 그 모델을 퀀타이즈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웨이트만 퀀타이즈 할 게 아니라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중간 나오는 그런 레이어마다 나오는 값들도 퀀타이제이션 하자. 그러면은 연산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온칩 메모리도 적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애큐러시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많이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을 하게 되면 포워드 패스를 거쳐서 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 로스를 기반으로 그레이디언트를 구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구한 웨이트 그레이디언트를 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죠. 근데 포워드 패스에서 우리가 인퍼런스를 하는 거니까 즉 우리가 실제로 인퍼런스에 사용하는 건 요 패스거든요. 요 패스에 사용할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을 퀀타이즈 해버립니다. 그러면 요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고 또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스가 계산이 될 텐데 그 로스는 퀀타이제이션의 영향을 받은 즉 퀀타이제이션 어웨어 로스가 되고요. 그럼 그 로스를 기준으로 백프로파게이션 하게 되면 이 그레이디언트는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에 대한 영향도 줄일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가정에 따라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웨이트는 풀 프리시전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이 파라미터의 이 그레이디언트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그 그레이디언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작은 움직임도 다 캡처하기 위해서 풀 프리시전으로 웨이트를 하고 얘가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만 퀀타이제이션 돼서 이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델은 추가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웨이트와 액티베이션이 다 비트를 4비트, 2비트밖에 못 쓰는 환경에서도 정답을 찾도록 계속 요구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얘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에러에 로버스트하도록. 네, 그래서 그런 퀀타이제이션 에러에 톨러런트한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법이고요.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 자르고요. 스케일링을 해서 1부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라운딩을 하면 이 정수로 이제 값이 이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정수죠. 0, 마이너스 1,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얘를 다시 스케일을 복구시키면 원래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하게 존재하던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어떤 파이나이트 스테이트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 이제 궁금증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뭔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건데 라운드 펑션은 디퍼런셔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스텝 펑션처럼 이 어떤 트랜스퍼 펑션이 존재를 하니까 요런 그 기울기가 인피니트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크어라운드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레이디언트를 라운딩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를 좀 그 이제 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조슈아 벤지오가 제안했는데 세이스로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요. 이제 마치 그러니까 이 포워드 패스 요 검은색 화살표를 할 때는 그냥 퀀타이즈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백 프로파게이션 할 때 요 빨간색 화살표일 때는 퀀타이제이션을 건너뛰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요 구간에 대한 그레이디언트가 그냥 1로 네,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션이 얼마나 정확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뭐 새로운 방법은 없냐 이런 연구가 계속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는 역시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처럼 스케일 값 정하는 게 문제입니다. 스케일 값을 너무 넓게 잡으면 그러면 퀀타이제이션을 듬성듬성 하겠죠. 그리고 이건 비트 수가 더 적으니까 퀀타이제이션 에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게 잡으면 마치 액티베이션 퀀타이제이션 렐루가 그냥 클리핑 액티베이션 펑션보다 동작을 잘하는 것처럼 이 아웃라이어가 중요한 상황에서 그 아웃라이어가 무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큰 아웃라이어들이 잘리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중요한데 얘를 이제 무시하게 되니까 사실 로스가 더 커지고 네, 수령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렐루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해서 클리핑을 하는 경우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클리핑 해버리는 경우에는 아웃라이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에는 좀 더 로버스트하지만 빨간색
그러니까 초록색이 빨간색에 대비해, 그러니까 렐루에 대비해서 퀀타이즈드 렐루는 이렇게 그 완전 이 인퍼런스가 안 되는데, 이 클리핑을 하게 되면 인퍼런스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래도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거죠. 이 트레이드 오프가 항상 있고요. 그럼 그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이 최적화를 하냐? 그랬을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스케일 값을요, 우리가 임의로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파라미터로 해요. 그 말인즉슨 그레이디언트를 통해서 이 스케일 값이 이닛 값부터 뭐 왼쪽 오른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로스가 그레이디언트를 통해서 이 스케일 값이 더 커져야 로스가 줄어들면 더 키우고, 더 작아져야 이 로스가 줄어들면 로스를 스케일 값을 줄이는 식으로 이제 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파라미터라이즈 클리핑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이 팩트라는 이름으로 제안이 됐고요. 요즘에는 뭐 액티베이션뿐만 아니라 웨이트 퀀타이제이션에도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또 반드시 잘 동작을 하냐 하면 사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이 스케일 값을 파라미터로 하는 만큼 이 트레이닝의 하이퍼 파라미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스케일 값을 어떤 이니셜 값으로 만들 거냐, 그리고 뭐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뭐 웨이트 디케이 같은 레귤라이제이션을 걸 거냐,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스케일 값에 대해서 또 생기니까 아무래도 최적화가 어려운 거죠. 어떤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 나왔을 때 성능이 잘 안 나오면 바꿔봐야 될 게 많은 거죠. 그에 비해서 좀 더 직관적인 방법은 스태티스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띈다. 그러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퀀타이제이션 레벨에 대해 최적 퀀타이제이션 레벨은 아날리티컬하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안한 Statistics Aware Weight Binnings이라는 알고리즘은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우리가 리그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과 앱솔루트 민의 어떤 파라미터로 이 어떤 아날리티컬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값은 웨이트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값이고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C1, C2에 대해서 곱하고 빼서 알파 값이 그냥 아날리티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레즈넷 18, 레즈넷 50 모델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디그레데이션이 있지만, 이게 이제 2비트로 퀀타이즈를 한 거거든요. 2비트로 퀀타이즈 했을 때 지금 76.9가 74.2로 액큐레이트 디그레이션이 꽤 있지만 그래도 2비트니까 뭐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좀 이제 빠르게 어떤 추론을 하려고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사실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최 교수님, 네,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금방금방 넘어갈 거라서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최신 연구, 그래서 그 갭이 더 줄었다는 거, 그리고 4비트에서는 거의 풀 프리시전 액큐러시가 복구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브젝트 디텍션도 거의 4비트 정도의 풀 프리시전이 복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4비트에 대해서는 AP가 더 높죠. 네, 그러니까 LSQ 방식 퀀타이제이션 적용을 한 거고요. 그 레티나넷에요. 그리고 슈퍼 레졸루션은 이경무 교수님 연구실의 연구인데요. 보시면 다이버시티 어웨어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채널별로 다른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발견을 하셔서 채널별로 퀀타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2비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슈퍼 레졸루션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거의 풀 프리시전 비슷한 어떤 성능을 보일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에 사람들이 이제 퀀타이제이션 적용을 하는데 이제 로스를 사용을 해서 포스트레인 퀀타이제이션의 어떤 스케일 값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보시면 뭐 8비트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6비트는 아무래도 좀 많이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셀프 드라이빙 어플리케이션에서 리스크 프리시를 적용하려면 어떨까? 제 첫 번째 생각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셀프 드라이빙은 사실 여태까지 설명드린 연구랑 좀 다릅니다. 이게
네트워크가 여러 개로 구성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인필라라고 하는 3D 오브젝트 디텍션 뉴럴 네트워크를 보면 포인필라 피처넷이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2D 백본이 있고, 그 결과를 사용해서 SS를 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서의 어떤 퀀타이제이션 영향이 다른 스테이지에서 이 그러니까 커널 단위로 최적화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좀 이제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 저널 오브 시그널 프로세스 시스템스에 나온 연구를 봐도 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 이제 그만큼 기회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면이, 이제 아무래도 기존의 연구가 좀 임피리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처럼 굉장히 정확한, 좀 개런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액큐러시 개런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가 theoretical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연구가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퍼블릭 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제 저희 워크숍에서 말씀 들은 것처럼 실제 데이터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퍼블릭 벤치마크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릴라이어블한 위드 프리시즌 인퍼런스를 하려면 셀프 드라이빙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러려면 콜래보레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시간이 없어서 네, 뭐 채팅으로라도 네, 답을 드리겠습니다.